운동하는 이게 좋더라. 이게 뭐 먹을 거를 올려놓자, 그렇지? 너무 졸릴 때 먹고 힘내라, 그렇지? 정말 좋은 학원이야. 자, 55페이지부터 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문제 4-6이랑 4-7까지만 완성해놓고 그 다음에 지수방정식, 로그 방정식 나갑시다. 기본 문제 4-6. 숙제한 것 중에 질문 있나요, 혹시? 이거 두 개 하고 또 물어볼 테니까 혹시 숙제했던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좀 합시다. 도훈이 있구나, 그치? 네. 좋아요. 4-6의 1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x가 2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함수 y는 이 괄호 열고 로그 2의 2x의 제곱 플러스 로그 2x 자체의 제곱 플러스 2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로그로 되어 있는 어떤 함수식이 있는데 이 녀석의 최소값과 그때 사용했던 x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로그로 되어 있는 로그 함수는 맞지만 그래프 해석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치? 왜냐면 로그 x 그래프를 평행이동 대칭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로그 x의 형태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치? 일단 보면은 여기 로그 2x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x를 제곱한 거니까 4x 제곱이 될 겁니다. 얘를 k로 놓으면 얘도 k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좀 걸려요. 로그 2의 x다 보니까 2x 자체를 쓸 수가 없어. 다시 뭉쳐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로그 2의 x 형태로 얘네들을 바꿀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얘를 k로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로그 2에 2x가 있으면 진수의 곱이니까 얘는 분리 가능하겠죠, 그렇죠? 얘를 분리해주면 사실 로그 2의 2 플러스 로그 2의 x가 될 거니까 1 플러스 로그 2의 x 형태로 표현될 거예요. 괜찮지? 그치? 그러면 얘는 로그 2x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보면 로그 2x의 제곱일 거니까 4x 제곱일 거예요. 맞죠? 괜찮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상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x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근본적으로 2 플러스 로그 2의 x의 제곱, 즉 여기 앞에다가 플러스 2를 내려서 다음 형태 표현했을 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로그 2의 x 자체를 k로 놓고 k의 식으로 모두 변환하기 가능하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그죠? 그럼 일단 물어볼게요. k로 바꿨는데 내가 알고 싶은 x는 2 이상이에요. 2 이상. 그럼 2 이상이라는 건 진수가 2 이상인 수만 들어갈 거니까 로그 2의 x는 근본적으로 몇 이상이 나오죠? 로그 2의 1은 몇이죠? 1이죠. 그럼 얘의 값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치? 치환시키되 그 녀석의 범위까지 가져갈 겁니다. 오케이? 이거 괜찮을까? 바꿀게. y는 2 곱하기 1 플러스 로그 2x를 k로 바꿨어. k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k. 괜찮아요? 괜찮죠? 플러스 2k 플러스 2 이렇게 치환이 될까요? 확인해 보세요 한번. 내가 원하는 건 로그 2의 x 자체를 k로 바꿨어.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1 플러스 k를 제곱해서 2를 곱한 거. 그리고 이 값 자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2k. 그치? 정리하는데 문제는 k 값은 1 이상의 숫자만 쓸 수 있다. 2차 식이 나왔을 거니까 2차 함수 형태로 보겠죠, 그죠?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그 y는 k제곱이 여기 하나 나오죠? 그럼 2k제곱. 괜찮죠? 2k, 4k, 6k, 8k. 괜찮을까요? 그럼 1, 2, 4, 6.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원하는 함수의 축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어디 있어? k는 마이너스 2에 있나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k는 1 이상일 거니까 1하고 그려지겠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이 함수값의 최소값은 1에서 발생된다 쓸 수 있죠, 그죠?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최소값은 1일 때 나온다 쓸 수 있고 그 값이 뭐 나와? 2 더하기 8 더하기 1 거니까 몇 나와요?
K 1 넣어주면 2 더하기 8 더하기 6. 몇 나와요? 16이 나오나요?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가 1일 때? K가 1일 때 최소값 16이 나온다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소값은 16인데 K가 1일 때야. 근데 우리는 X가 몇일 때지, 그치? 그럼 K가 1이었다는 건 근본적으로 K가 뭐였어? 로그 2의 X였지, 그치? 얘가 1이 될 때라고 쓰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그죠? 이해될까요? 그럼 내가 원하는 X가 몇일 때죠? 2일 때가 되겠지, 그치? 이해됩니까? 한번 더 정리해서 보세요. 로그 2x를 치환시켜서 푸는 건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어, 그렇지?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문자의 범위를 구해놓고 시작한다.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복잡했던 함수식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로 구현되고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제한된 범위의 최소값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될까요? 나는 이 아침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지금 9시 반을 해보니까 이 시간이 딱 좋은 것 같아. 앉아서요? 앉아서도 있고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몸이 이 약간 좀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밥 먹고 왔나요? 먹고 왔어? 밥 먹고 왔지, 그래 이거야. 왜 굶는 거? 혈당 스파이크가 알았어. 그치? 그러면 이해돼요? 네. 어렵지 않죠? 쌤이 이렇게 뭔가 이 큰 공간에 우리밖에 없잖아. 이러면 되게 좋더라고. 뭔가 일찍 왔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 너희들은 안 그래? 아니 학원에 학원에 아무도 없잖아, 학원에. 이 조용한 분위기. 이거 지워도 될까요? 옆에다 2번을 할까? 옆에다 2번을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지울게요. y는 x제곱 나누기 x의 로그 x제곱. 그죠? 이 녀석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 x는 몇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괜찮죠?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지수 자리에 이렇게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으면 참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수에 있는 로그는 로그 값 자체는 그 복잡한 실수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게 진짜 지수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이때 뭐 쓸 수 있는 거? 쌤, 얘랑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이 정도인데 바꿔 똑같잖아.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지, 그렇지? 이때는 로그를 붙여서 10을 좀 정리할 거야. 얘를 밑으로 내린다는 느낌이 받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에 있는 로그는 밑이 10이니까 사용 로그니까 이왕 붙일 거 이 밑과 동일한 로그를 붙여서 정리를 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양변의 로그를 취해도 사실 여러분들 조건을 모두 맞추잖아. 10을 바꿀 거니까 진수끼리 같을 때 갖다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지? 괜찮아요? 이거 나누구나. 미안해요. 10에 100 x 제곱 나누기 x 로그 x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 썼을 때 로그의 진수끼리 곱하거나 나눴을 때 그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죠? 괜찮아요? 뭐야? 100 곱하기 x 제곱 나누기 x의 로그 x 제곱 맞죠? 괜찮아요? 그럼 써주면 사실 얘가 이렇게 분모에 있다라는 형태로 취급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일단 내가 쓴 거 뭐냐면 얘 빼기 얘를 쓸 거야. 얘 빼기 얘를 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그 10에 100 x 제곱 마이너스 로그 10에 x의 로그 x 제곱이 되겠지, 그치? 괜찮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알다시피 진수의 곱인데 이 10의 거듭제곱 100이 보일 거니까 100 곱하기 x제곱 분란시킬 거예요. 따라올 수 있죠, 그죠? 여기는 2 플러스 로그 10의 x제곱 x제곱이었을 때 괜찮을까요?
이해되죠? 얘는요 진수의 지수니까 내려주면 로그 10의 x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럼 2도 앞으로 떫은다 생각해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앞에서 풀었던 거랑 더 유사해졌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로그 x 값 자체를 뭐로 바꿀 거야? k로 바꿔서 풀겠지, 그치? 괜찮을까요? 괜찮죠? 자, 문제에서는 지금 x의 범위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근데 그 이유는 당연하게 아까랑 다르게 위치 10이잖아, 그치?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로그 함수에서 이 값은 어떠한 값이 나오고 다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로그는 복잡한 실수니까,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k는 전체 실수가 다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괜찮죠?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주시면 해결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놓고 풀겠지, 그치?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무슨 위로 블루인 그래프 나오겠죠, 그죠? 축은 뭐예요? k는 1 마이너스 2a분의 b 괜찮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다 그려질 수 있잖아. 모든 실수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럼 최대값이 언제 나온다? k가 1일 때 나온다, 그렇지?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뭐 나와요? 3 나오나요? 그럼 최대값은 3이다. 언제? k가 1일 때. 근데 우리는 x가 몇일 때지, 그치? 괜찮아요? 그럼 x는 뭐예요? 로그 x였지, 그치? 로그 x가 1이다라는 말은 위치 10인 상용로를 탈 거니까 10의 1제곱 즉 11대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의 풀이법으로 이 두 문제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보는 거죠, 그죠? 질문을 최대값이 1000 너? 좀 잘못한 거 있어? 1000이래요 최대값 1000이라고? 100x제곱 나누기 잠깐만 잘했어 시작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축일 맞지? 4, 3 맞고 그치? 그럼 최대값은 3 맞잖아요. 최대값이 1000이라고요? 1000이래요 잠깐만. 아닌가? 맞지? 눈이 이상한 거 아니지? 미안해요. 너희들도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알았죠? 선생님 마음 같은 y가 아니라 우리 뭘로 가는 거야? 양변에 로그 치겠다고 쓰고 양변에 로그 치겠죠, 그렇죠? 우리 이걸 놓쳤네요, 그죠? 그죠?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여기 썼는데 여기다 로그를 빼먹었어,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잘 가다가 내가 로그 y의 값을 구한 거잖아, 지금, 그치? 이해될까? 지금 내가 원하는 식에서 지금 이게 y의 최소값을 구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이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한 거지, 그치? 우리는 지금 로그 y의 값을 구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y 값이 이런 그래프를 취급하는데 로그 y의 값이 최대여야 진수 y가 최대가 나오지, 그치? 위치 10인 로그다 보니까 위치 11 로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근선은 x축 자체가 되고 y축 자체가 될 거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증가함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y가 클수록 이 값 자체가 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 로그 값이 클수록 y가 크다. 맞지? 넣어주는 값이 커야 값도 커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y의 최대값이 3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최대가 3이 나온다. 그러면 10의 3제곱인 1000이 될 거니까 y는 최대값 1000을 가질 수 있다. 이해될까요? 그죠? 큰일 날 뻔했다. 그치? 큰일 날 뻔했어. 좋은 문제네요, 그죠? 양변에 로그 취해놓고 아주 그냥 심취해갖고 이거 뭐 저게 똑같겠냐 풀다 틀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연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내면은 한 50% 틀리겠죠?
일단 로그를 취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겠지만 긴장해낸다. 이쪽으로 지워놓고 자, 이번 문제 4-7번 문제를 풀 건데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대수 2에서 배웠던 것 중에 절대부등식을 배웠을 거예요. 명제의 증명을 할 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치? x가 실수일 때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이해돼요? 그런 부등식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산술기하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 배웠나요? 산술평균이 뭐죠? 산술평균이라는 건 우리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두 수를 비교할 건데 A라는 수와 B라는 수 두 수가 있지, 그렇지? 이 두 수의 평균을 우리가 이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눌까 합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산술적인 평균이다라고 부르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두 수를 가지고 평균 구했을 때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렇지? 기하 평균은 뭐냐면 A하고 B라는 선을 갖고 있는 직사각형 있죠? 이 A, B를 쓰는 거야, 그치? 그럼 얘의 넓이는 뭐야? A, B라고 쓰지, 넓이가, 그치? 그러면 기하학적인 평균은 뭐냐면 넓이가 A, B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의 한변 길이를 기하평균이라고 써준 거야. 루트 A, B라고 해볼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될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루트 A, B를 써주면 이건 기하평균이 돼요, 맞죠? 근데 일단 전제가 걸렸어. 뭐냐면 기하평균을 할 때 A, B라는 선분을 갖고 있는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했잖아요, 그죠? 이 A, B는 뭐가 돼야 돼? 아니, 같다는 게 아니라 A, B라는 게 같다는 게 아니라 A와 B를 갖고 있는 선분으로 넓이를 구했다고 전제를 걸었을 때 이 녀석들의 평균은 뭐냐면 넓이가 A, B인 정사각형의 한변 길이, 얘가 평균이 되는 거야, 맞지? 이해될까? 아까랑 느낌 다르죠? A, B라는 선분을 딱 진짜 길이만 줬을 때 가운데 평균값을 구하는 느낌이라면 A, B로 만든 넓이랑 같은 정사각형의 한변 길이가 기하학적인 평균값이다라고 쓰겠다는 거야. 괜찮을까? 근데 이걸 쓸 때 어떤 전제가 걸렸어? A라는 선분과 B라는 선분을 썼지, 그치? 그치? 그럼 선분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일단 비교하려면 일단 전제가 뭐냐면 A와 B라는 이 두 선분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야. 될까요? 그럼 이때 이 두 녀석의 관계가 항상 일방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이해될까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산술 기하평균을 했을 때 산술평균이 항상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절대분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비교했다는 건 크고 작다라는 걸 비교했다는 거잖아. 그럼 실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럼 실수 범위 내에서 분식을 증명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뭐야?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양수면 원래 있던 것이 크고 음수면 뒤에 컸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 두 개를 비교하려고 얘를 이항시키긴 할 건데 일단 두 개가 모두 양수라는 건 베이스로 깔려있지, 그치? 그럼 제곱을 해도 부등식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치? 이돼요? 양변을 제곱해주면 얘는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ab가 나오겠지, 그치? 돼요? 그럼 얘를 이항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정리할 건데 이 4도 거슬릴 거야. 양변에 4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괜찮아? 괜찮죠?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던 거죠? a-b의 제곱 형태로 변형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전개해서 얘를 다시 넣어주면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2b가 되고 합쳐주면 원래식 나올 거야, 그치? 돼? 그럼 이게 되면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건 실수의 성질로 알고 있는 거 맞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인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를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끌고 올라가서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 우리나. 그럼 이 부등식에서 그러니까 절대 분식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얘는 항상 0 이상이잖아. 그럼 문제는 이런 거지. 항상 0 이상일 텐데 언제 0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죠? 우리가 앞으로 모든 부등식을 풀 때 모든 부등식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뭐야? 가장 큰 수는 뭐야?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가장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야. 수학에서는. 그런 걸 찾으려고 할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해? a-b가 0일 때겠지. 그치? 그 말은 a와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그걸 썼어. 아, a와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배울 거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룰 문제는 야, a 어떤 양수 두 수가 있어. 이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봐. 근데 a 플러스 b는요 2를 곱해서 2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럼 a 플러스 b는 이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 그치? 그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2 루트 ab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 생각을 하는 거야. 2 루트 ab니까 두 수를 곱한 양의 제곱근의 2를 곱한 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지. 그럼 최소값이 2 루트 ab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 그치? 근데 그 a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베이스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그냥 무작정 이거 산술기하니까 써자 이렇게 하지 말고 산술기하라는 게 절대 분식에서 우리가 원리를 배워서 왔는데 이게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최소값, 얘 입장에선 최소값, 얘 입장에선 최대값을 구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떤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어떤 두 양수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본다 라는 전제가 깔리면 무조건 다 산술기를 풀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걸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수함수는 평행이동을 시켜서 지수함수 밑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는 한은 항상 양수가 나오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특징과 로그함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 밑이 양수야. 그건 당연하잖아. 그러면 그 2의 몇 제곱을 썼을 때 그 값은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베이스로 잡을 두 수의 합, 양수인 두 수의 합을 썼을 때 지수함수 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로그함수는 조금만 집중해줘. 항상 정점인 1를 지나는데 이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큰 수. 이런 그래프라고 쓸게요. 그치? 맞아? 그러면 로그함수는 항상 양수는 아니야. 맞지? 이 1보다 큰 수를 넣었을 때만 양수가 나오죠. 그치?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게 뭐냐면 밑이 1보다 커, 진수도 1보다 커, 그럼 너는 양수야. 맞지? 근데 밑이 1보다 큰데 진수가 1보다 작은 수야. 0과 1 사이 수야. 그럼 그때 값들은 항상 음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럼 앞으로 어떤 로그와 로그의 덧셈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내가 알다시피 밑과 진수가 내가 알고 있던 같은 범위 1보다 둘 다 커 혹은 둘 다 0과 1 사이야. 그렇다면 그 값 자체는 양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그 녀석들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할 때 산술계를 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베이스로 놓고 문제를 볼게.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왜 들어왔는지 이 기본 문제 단원칙에 산술기하 표현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대표적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볼게요. 함수 fx가 있습니다. fx를 봤더니 2의 a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x제곱 지수함수 두 개를 합쳐놓은 거니까 그렇게 못 그려요.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의 최소값이 8이다라는 힌트를 줬어. 최소값이. 이때 a의 값이 몇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괜찮아요? 지수함수는 조건이 필요 없어. 밑이 양수야. 그럼 얘는 양수야. 얘도 양수라는 거 알아.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제공해 줬지, 그치?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산술기하구나.
산술기합이다. 두 수의 합이 모두 양수야. 두 수의 합이 모두 양수야. 그 녀석은 항상 2 루트 AB보다 2 루트 AB보다 항상 크게 같다는 걸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의 합은 항상 어떤 특정 수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최소값이 8이다라고 준 거잖아. 그럼 얘가 8이다라는 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2 루트 AB니까 이 두 식의 곱이 될 거 아니야. 곱하면 밑이 같은 수끼리 곱할 거니까 지수끼리 더하겠지, 그치? 그러면 2a가 나오는 건 괜찮아? 괜찮죠? 요 값이 8이다라는 힌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값이 항상 이 값 기준 이상이 될 거니까.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을 풀어주면 루트 제곱해서 풀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는 2의 a제곱이 4라는 힌트를 받겠지, 그치? 이해되죠? 얘가 2의 8제곱일 거니까 내가 원하는 a 값이 2다 라고 써주시면 끝나겠죠, 그쵸? 될까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기보다는 재밌다고 나도 미안해. 이해되죠? 그죠? 단순하게 그냥 공식 써서 푸는 느낌 말고 산술기하라는 거 우리가 배웠는데 왜 배웠는지 그리고 왜 쓰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오케이? 두 번째는 봐봐. A는 1보다 큽니다. B도 1보다 큽니다. 근데 갑자기 로그가 나와. 로그 A 제곱의 B 플러스 로그 B의 A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나왔어. 그죠? 느낌 받았을 거예요. 봐봐. A가 1보다 커. 밑은 1보다 큰 수야. A 제곱해도 1보다 클 거니까. 진수도 1보다 커. 그럼 얘는 양수야. 그치? 산술기를 못하더라도 이건 알아야 되는 거야. 아, 밑이 1보다 크고 진수도 1보다 크네. 그럼 넌 양수야. 그죠? 얘도 밑이 1보다 커. 진수도 제곱하도 1보다 커. 그럼 얘도 양수라고 주는 거지, 그치?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머릿속으로 산술기가 떠오르는 거야. 그치? 내가 배웠기 때문에, 증명했기 때문에 이 두 수의 합은 죽었다 깨나도 이 루트 A, 두 식의 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더라라는 사실을 배운 상태인 거야. 맞죠? 그럼 얘들을 곱하게 되면 마치 이런 느낌이겠지? 로그 A제곱 B 곱하기 로그 B A제곱이 될 건데 로그와 로그의 곱셈은 실수와 실수의 곱이니까 연산이 불가능해. 하지만 우리가 밑변환도 배웠고 그지? 로그 AB와 로그 BA가 서로 어떤 형태인지도 배운 상태야. 그지? 그러니까 이 거슬리는 2분의 1과 2를 밖으로 빼주면 서로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지? 그럼 로그 AB와 로그 BA 곱은 로그 A분의 로그 B 곱하기 로그 B분의 로그 A 형태로 표현 가능해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상태야. 그치? 그죠? 그럼 얘는 루트 1로 바뀌겠지, 그지? 그럼 얘는 항상 2 이상이다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값이 2일 수밖에 없다.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산술기하 배웠을 때 이 얘기 했을 거야. 등호성립 조건을 꼭 쓰자. 이걸 우리가 많이 쓸 거니까 지금은 단순하지만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유추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같을 때 나온다. 그렇죠? 또 문제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얘와 얘가 서로 같을 때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나온다. 이런 원리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기 똑같이 너와 내가 서로 같을 때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나온다. 같다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지수끼리 서로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와 마이너스 x가 서로 같을 때 x가 0일 때 등호성립이 나온다. 이렇게 원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최소값이 8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a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로 접근해 주겠다는 거죠. 봐. 합이 몇이야? 8이래. 최소값이 8이래. 너랑 나랑 더하는 것의 최소값이 8. 그 말은 너랑 나랑 서로 같을 때니까 이게 4. 이게 4일 때다라는 원리를 적용해요. 돼요? 그리고 그 말은 이 지수도 같을 때니까 x가 0일 때, 즉 2의 a제곱이 4일 때, 그래서 a가 2일 때다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런 접근법을 나중에 쓸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될까요? 선생님이 산술기하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나갈 때 꼭 나와요. 배우다가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배웠지만 얘는 양수는 항상 이것도 어떻게 양수네? 그럼 이 두 개의 최소 갖고 하는 문제 꼭 넣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래프 많이 그릴 거 아니야, 그렇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막 배우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 범위 상승의 양수야 나와.
그럼 양수 두 개 갖다 놓고 이 두 수의 합의 최소값 문제 내야지. 항상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변형식을 써서 푸는 형태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산술기한이 쓰지 뭐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서 보라는 것까지. 오케이? 진짜 재밌죠? 그러면 기본 문제 4-7의 3번 문제 있죠? 한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결이니까 근데 똑같은 결이라 하기엔 그렇다. 이거는 반대예요. 미리 설명하자면 이 녀석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 녀석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 한번 해보시고 5분 뒤에 쌤이 풀어줄게. 알았죠? 한번 해보시고 잘 풀리면 이거도 풀어보시고 안 된다 하시면 지금 했던 1, 2번 문제만 정리해보시고. 이면지 하나. 네, 드립니다. 이면지 하나. 3번 나오나요? 대답은 그대로. 쌤이 올리는 영상 본 사람 있나요? 딱 한 개 봤어요. 봤어요? 한 개만. 너희들 보라고 올려준 영상에 누가 좋아요 누르길래 너희들이겠구나 했는데 아닐 수도 있군요. 너희야? 보진 않고 누르기만 했어? 봤어요. 조금 봤지? 20분 20분 봤어? 20분 봐도 봤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만 봐야 할 때는 1분 공개해놓고 그래 또다 봐도 된다 싶으면 그냥 열어놓고 보면 그래서 또 오랜만에 또 이제 영상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하니까 은근히 그 조회수가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너희들 아직 그 유튜브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 뭘 하니? 너 왜 곤충 그런 거 파충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예전에 했을 때는 그런 거 보면은 막 괜히 조회수 많이 나오고 뿌듯하고 막 예전에는 요즘에는 막 유튜버들 너무 원챗도 막 조회수 막 5만에 10만에 지금은 3만에만 나와도 그냥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뭐 30만에 막 100만의 별 막 구독 나오잖아.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보면 예전에 나도 저 정도는 진짜 저 정도도 뭐 했는데 지금 내 걸 보고 있으면 조회수가 10명만 넘어가면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받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야. 알았지? 필요하면. 자 봅시다. fx가 있는데 주어진 x의 범위 내에서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래요. 이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산술기하를 떠올리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범위를 보는 거야. 얘를 보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로그 4x야. 밑이 10인 거지? 상용 로그니까. 그죠? 그럼 진수 자리도 1보다 크면 양수야. 그죠? 근데 4x니까 x의 가장 작은 값이 4분의 1보다 크니까 얘는 항상 1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4x 범위 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그치? 1보다 크고 4분의 20보다 작다. 아이고 4 곱한 거지. 10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는 얘가 양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로그 위치 10이네. 진수도 혹시 1보다 큰가? 했더니 4분의 1부터 쭉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양수 되어 있는 부등식이 있으면 이 녀석의 역수를 썼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죠? 괜찮아요? 1, 2, 3을 비교했을 때 1, 2, 3 수준으로 커질 텐데 그 녀석의 역수를 비교해주면 반대의 방향으로 커질 수밖에 없지. 물론 모두 양수일 때 혹은 모두 음수일 때 적용하는 거야. 그렇지? 음수 양수를 비교해주면 역수에서도 분명히 양수가 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서 25분의 x분의 25를 곱할 거니까 얘는 1보다 크고 괜찮아요? 100보다 작다. 이런 원리가 필요해. 그렇지? 이해될까? 그래서 얘도 양수네. 이런 접근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두 양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한다. 근데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거지. 두 양수의 곱의 양의 제곱근의 2배를 한 값이 두 수의 합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치? 이해되시죠? 그 말인즉슨 양변을 2로 나누고 양변을 제곱하면 내가 원하는 a라는 값은 이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절대 분수식을 하나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외우겠다는 게 아니야. 이 원리를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양수니까 제곱해도 우리가 원하는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는 사실 알고 있을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수의 곱은 이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거니까 등호 성립할 때, 즉 이때가 내가 원하는 값의 최대값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쓰는 원리를 써주면 이 두 식의 곱에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값은 이 두 식을 뭐한 거? 더한 거. 이 로그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과 같다는 사실을 아니까 4x에다가 x분의 20을 곱하면 100이 나오죠? 한마디로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원리가 적용되죠.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 녀석의 양의 제곱근의 2배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a 더하기 b가 4x 곱하기 x분의 25를 진수로 갖는 로그니까 로그 10의 100이 돼서 2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러면 양면을 2로 나눠주면 1이 되고 양면을 제곱해주면 이 값 자체는 1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조진식은 1 이하다. 최대값은 1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더 써서 등호 성립할 조건. 등호는 언제? 로그 4x와 로그 x분의 25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개념을 적용해주면, 그치? 이게 서로 같다는 말은 4x와 x분의 25 같다는 소리겠지, 그치? 맞죠?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x 값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더 좋겠죠? 해볼래요? 이 등호성 조건 해볼까? 어떻게 돼요? 4x하고 x분의 25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4x제곱이 25가 되잖아. 맞지? 그럼 x제곱은 4분의 25잖아. 맞지? 그럼 x는 2분의 5가 되는 것이 뿔만. 그쵸? 근데 내가 알고 있는 x는 진수에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x가 항상 양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x는 2분의 5일 때 등호성립 조건이 된다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2분의 5는 뭐야? 10, 로그 10, 로그 10. 그치? 그럼 로그 10과 로그 10에 뭐 하는 거야? 곱. 이해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원리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치? 로그 10은 1이지?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접근해주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겠지, 그치? 그치? 근데 지금은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건 풀어주시고, 이거 등호성 조건 할 때 풀면 되겠구나. 같을 때 A 뭐 나오지? 이렇게 나오겠구나. 접근해주는 방법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걸 꼭 쓰는 연습도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주시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기본적인 풀이는 끝이 나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함수도 했겠다. 뭐 방정식이랑 부등식도 배워보자.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되겠죠? 아침 일찍 하는 거니까 지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런 아침에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부지런한 걸. 근데 그걸 못 지키면 이 시간에 작은 쌤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원망하실 수도, 그치? 여러분들 스스로가 재밌게 다녀야지, 그치? 오래 보자. 자,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 이 단어는 많이 풀면 늘어요. 그냥 열심히 풀면 저절로 터득이 되는 단어입니다. 뭐 풀이법, 뭐 밑을 통일한다, 뭐 로그를 붙인다, 치환한다, 이렇게 뭔가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지수 방정식이라고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지수 자리에 x라는 녀석이 들어있는 거야. 미지수가, 그치? 그럼 2x제곱이 5다라고 나왔어. 그럼 이건 지수 방정식이지. 등호가 있는 식이고 지수 자리에 변수 x가 있습니다. 변수입니다. 미지수 x가 있을 거니까 x에 어떤 수를 넣어야 성립하느냐.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로그의 정의를 아니까 이 값을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쓸까요? x는요 로그 2의 5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푼 거죠. 더 이상 간추릴 게 없을 거니까. 이해되죠? 이게 풀이법이에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우리가 하나에 한씩 만들어서 단항식꼴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지수 방정식 틀을 만들어서 풀 수 있다. 이런 원리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밑이 서로 같은 경우도 있겠죠. x와 2의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는 서로 지수끼리 같다고도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밑을 통일시켜서 지수끼리 서로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풀이법으로 문제를 적용해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은 여기 책에는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59페이지 보시면 지수 방정식의 해법 항이 두 개인요. 항이 두 개라는 건 좌변 하나, 우변 하나의 꼴로 만들었을 때 방금처럼 밑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지수끼리 같다고 쓸 거고 밑이 서로 같지 않다면 뭐야? 양변에 로그를 붙여서 문제를 풀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시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풀어볼 거고요. 항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치환해서 푼다. 그죠? 그러니까 치환한다는 건 뭐야? 로그 혹은 지수로 되어 있는 형태를 K, P 형태로 바꾸면 KP에 관한 2차 방정식 또는 1차 방정식 꼴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그 범위 내에 해당되는 해만 가져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수 방정식은 이런 생각 하겠지. 아, 내가 A의 x제곱 형태를 치환할 거니까 양수근을 뽑겠구나. 그치? 그럼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특별한 형태의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왜? 지수 방정식의 지수를 미지수로 있는 어떤 형태를 치환하게 되면 양수근이 나올 거니까 내가 원하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근이 양수근이 나오게 해줘야만 지수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겠지. 이런 접근법도 가지게 되는 거야. 한번 이해됩니까? 이거잖아. 지수 방정식인데 다음 방정식이 존재하기, x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 배수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풀어볼 테니 단수 풀이법과 이걸 응용한 형태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자. 여기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화목토 반, 월수금 반도 로그 방정식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이제 풀이 자체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더라고. 자, 풀어보시고 잘하면 여러분들은 로그까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5-1 선생님 설명하면서 나갈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구하세요. 1번입니다. 3의 x제곱 곱하기 2의 2-x제곱은 6의 x제곱이다. 자, 이게 지수 방정식인 것은 다 인정했을 것 같아요. 풀어보자. 어려워요. 밑이 달라요. 항이 하나씩 있는 건 맞지만 밑이 다릅니다. 근데 6을 쪼개면 2와 3이 나온다는 것쯤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6을 쪼개서 2 곱하기 3의 x제곱일 거니까 2의 x제곱 3의 x제곱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라고 써주게 되면 여기 양변에 똑같은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쵸? 그죠? 3의 x제곱과 3의 x제곱이 보이죠. 그쵸? 그치? 사실 이때는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이 값이 항상 양수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약분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 거죠.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x값을 영향을 주지 않아요. 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죠? 근데 그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서 보시면 밑이 같은 수끼리 나왔을 거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x는 몇이다? 1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2x가 2니까. 그치? 그래서 x가 1이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의 x 플러스 1제곱에다가 3을 곱한 녀석이 3의 2x 플러스 1제곱이다. 얘도 항이 두 개입니다. 좌변 하나, 우변 하나. 근데 꼭 이렇게 밑을 쪼개놓은 상태가 될 거니까 지저분한 거지, 그치? 이대로 풀기에는 또 어려워요. 그죠? 근데 여기 3이란 밑이 두 개가 보이지, 그치?
그럼 이 3 한쪽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이 하나 지워지겠죠? 이해되죠? 그래도 밑이 어때요? 다르죠?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쌤이 저번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 밑이 3인 지수를 밑이 3인 어떤 값을 밑이 2인 것으로 바꿀 수 없지, 그치? 그러면 로그 2를 써주면 되는 거야. 2에 얘를 얹혀주면 되는 거야. 3에 2x제곱 이렇게 돼요? 됩니까? 그럼 이때 우리는 지수를 맞췄을 거니까 이 두 식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죠? 근데 이제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2x가 내려올 거니까 2x 곱하기 로그 2의 3과 같다고 썼기 때문에 x항이 지금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x는 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합쳐줘야겠지. 그치? 맞아? 그럼 합쳐주면 1에서 마이너스 2 로그 2의 3으로 묶은 x항이 나오고 그게 마이너스 2다. 고로 x값은 1 마이너스 2 로그 2의 3분의 마이너스 2다. 이런 형태로 x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해돼요? 근데 지금 책에서 나와 있는 형태의 풀이법은 아마 이게 아닐 겁니다. 밑이 다르면 양변에 로그를 붙인다. 왜냐하면 얘를 봐봐.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지수 자리인 x를 일단 내려야 x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려야 x는 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는 거예요. 로그. 밑을 쓰지 않는 이유는 어떤 밑이든 상관없으니까 이왕이면 그냥 편한 거 쓰려고 사용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왼쪽은 x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2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뭐야? 2x 곱하기 로그 3이 나오겠죠. 그죠? 맞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x항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나올 거니까 왼쪽으로 이항시켜주시면 로그 2에서 마이너스 뭐야? 2 로그 3을 빼준 x항이 나오고 그게 마이너스 로그 2와 같다. 이런 적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x 값을 구하면 로그 2 마이너스 2 로그 3분의 마이너스 로그 2와 같다. 이런 적용법이 돼요. 괜찮을까요? 이해되죠? 이거를 양변을 다 분모 분자를 로그 2로 나누면 이 형태가 나올 거예요. 로그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 로그 2로 나눠주면 1, 로그 2로 나눠주면 밑이 로그 10과 로그 10이니까 로그 2의 3으로 변환되겠지, 그치? 이해되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정리한다고 해서 이거 썼다가 틀리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이기 때문에 문제 나올 거 아니야.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연산에 대해서만 집중하자 보는 겁니다. 밑이 다르면 로그를 붙여서 푸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아니다! 나한테 배웠어. 쌤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x의 루트 x제곱 벌써부터 지정을 하죠. 루트 x의 x제곱 그리고 밑이 x이기 때문에 x는 양수다라는 민족벌을 써준 겁니다. 자, 이게 또 로그 방정식이라 할 수 있어요. 왜? 지수에 x가 있기 때문에 지수 방정식인데 밑에도 있어서 좀 지정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렇죠? 이때 생각을 해야 돼. 생각. 무슨 생각? 지수 밑과 지수를 가지고 풀었을 때 우리가 알게 된 사실 중에 근본적인 개념이 있었지. 그렇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는 지금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지만 요 녀석은 사실상 x의 2분의 1제곱일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밑이 미지수긴 하지만 같은 형태를 취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힌트가 있다면 x가 1이면 지수가 아무리 달라도 같아요. 그죠? 밑이 1이면 1을 루트 3제곱을 하든 마이너스 100제곱을 하든 그지? 그 값은 항상 1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 그렇지? 1을 몇 번 거듭제곱해도 1.2번 거듭제곱해도 1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형태
미지수 x로 잡혀 있으면 밑이 서로 같을 때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은 뭐가 돼? 그래, 너희 둘이 같을 때도 있겠지. 그지? x가 1이 아닐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는 돼. 루트 x가 2분의 x일 때. 괜찮아요? 그러면 제곱해서 풀 수 있겠지? 양수니까 x가 4분의 x제곱일 때. 대충 머릿속으로 방정식이 풀릴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치? x가 0은 아닐 거니까 x의 값에 0 또는 4에서 4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저분하죠? 그래서 처음 풀 때 생각을 딱 하고 해야 돼. 지수방정식, 그래, 밑이 일단 고정상수로 잡혀 있으면 그래, 내가 알고는 그냥 기본적인 형태로 풀자. 근데 밑도 x로 되어 있는 미지수 잡혀 있다면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사 번 문제는 x 플러스 2의 x제곱은 3의 x제곱이다. 이거 어때요? 밑에도 변수 x가 있고 미지수 x가 있고 지수에도 있지, 그치? 근데 얘는 또 특별한 게 뭐야? 지수의 x가 서로 같은 형태야, 그치? 그럼 이때도 고민해보는 거야. x가 x다. 즉 x가 0이면 서로 가까워도 돼. 그치? 근데 그렇게 쓰진 않지, 그치? x가 0이면 밑이 어떤 수든지 간에 뭐가 돼?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립하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지수가 서로 같을 때는 그 지수가 0일 때도 따져보겠다는 거지. 지금은 넣을 쪽 x지만 x-2, x-2였어. 그럼 x가 2일 때에도 다음 등식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맞죠? 그럼 그 다음 뭐가 돼? 아, 그러면 둘이 같으니까 밑이 서로 같을 때에도 성립하겠지, 그치? 고로 x 플러스 2가 3일 때, 즉 x가 1일 때에도 성립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 했을 때 이 네 가지의 형태가 다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단 말은 유제 5-1번도 이 네 가지가 적절히 섞여 있겠지, 그렇지? 차분하게 풀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쌤이 말하는 이렇게 지수방정식의 기본 풀이법 중에서 항이 2개인 것이 있었다면 이제 항이 3개, 치환 형태의 문제를 좀 풀어보자. 이게 나오는 거지. 5-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다음 지수방정식을 풉시다. 쌤이 두 문제 1번과 2번, 3번을 봐야겠네요. 그죠? 힘들어요? 지금 우리 쉬는 시간 아직 안 됐죠? 있어요. 신났어요. 이제 쉬고예요. 쉬고 할까요? 네. 우리 근데 시작을 늦게 해서 쉴 필요가 없는데요. 안 돼요. 지각을 했잖아요. 제 잘못은 아니에요. 아, 쉬자고 나는데 핸드폰 지금 아니 너희들 휴지 되게 아니에요? 쉬는 시간 말도 안 해주시고. 됐다 합시다. 치환 형태 문제. 어? 너무 방정식 못 나갈 것 같아. 보자. 아침이라서 나갈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 나가줘야 좀 힘이 나지. 화요일, 목요일 하면 다 자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해서 힘들어하잖아, 그 말이. 자, 5-10번 지수방정식 푸세요예요, 그쵸?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항이 3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항을 하나하나씩 양쪽 하나씩 두는 형태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묻지 않는 이상은 그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4의 x제곱은 머릿속으로 2의 x제곱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2의 x제곱 형태를 취해서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의 x제곱을 k로 문제를 바꿔 풀 겁니다. x는 다른 제한된 범위가 없기 때문에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항상 양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에 관한 식으로 바꾸더라도 양수에서만 답을 찾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작성할게요. 그죠? 그러면 4x제곱은
k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2는 앞으로 빼서 4, 2의 제곱 4 곱하기 k로 바꿀게요. 32는 0이다. 자, 여기까지 바뀌는 거에 문제 없겠지, 그치? 인수분해 됩니까? 뭐죠? 84, 32, 마 풀로 잡아서 k 값을 얻어내겠지, 그치? 그럼 k가 될 수 있는 값은 8 아니면 마이너스 4. 둘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k 값을 양수로서만 판단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k를 8로 가져가야겠다. 이 생각까지 할 것 같아요. 맞죠? 그럼 답을 구한 게 아니죠, 그죠? k를 구하는 거죠. 2의 x제곱이 8이 되는 x값을 찾기 때문에 x는 3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번 문제는 2 플러스 루트 3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의 x제곱이 4다. 자, 요 형태는 좀 어려울 겁니다. 좀 낯설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치환시킬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할 건데 얘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켤레근이라고 하죠. 켤레.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뭐가 나오죠? 1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 두 수가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 이 값 자체를 A라고 한다면 이 값은 딱 A의 역수가 되겠죠. 돼요? 괜찮을까요? 어차피 여기야 얘를 2 플러스 루트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썼으면 마이너스 x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서로 역수관계다라고 쓸 수도 있겠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수의 합이 4다라는 형태로 문제를 접근할 거야. 돼요? 그럼 지금 내가 써야 될 게 뭐냐면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 자체를 a로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라는 거야. 괜찮죠? 그럼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양변에 a를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방정식을 접근하겠지. 이해되시죠? 또 하나 a로 치환시켰을 거니까 이 a 값이 양수야 함수야? 밑이 양수인 수를 거듭할 거니까 양수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죠? 이 근 중에 양수근만 가져갈 건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짝수 공식 마이너스 b 프라임 2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4 마이너스 ac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답이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가 나오겠지, 그치? 둘 다 양수인 것도 알고 있지, 그죠? 내가 지금 a를 구한 거지. 될까? 그럼 a가 사실 뭐였어?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이었지, 그치? 그치? 그럼 얘가 했다는 건 x가 1이었다는 거지.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이 다음 같다는 건 x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될까? 한 번 더 접근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어, 3번 문제도 볼게요. 3의 x제곱 플러스 4의 y제곱 함수 다 녹음된다. 3의 x 플러스 y제곱 27 최소한 리액션 좀 넣어야지 너희들이. 와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풀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3의 x제곱 3의 y제곱이 있는데 한 문자로 표기할 수가 없어.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a라 놓고 얘를 b라 놓고 문제를 풀자. 이 정도의 접근법은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뭐죠? a와 b를 곱한 것이다 라고 적용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a와 b로 치환시키되 a하고 b는 모두 양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식을 바꿔서 풀자 라고 적용하시면 a와 b를 더한 값이 12고요
A와 B를 곱한 값이 27이다. 여러분들 이거 배웠죠? 연방 배울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이런 걸 무슨 방정식이라 하죠? 그러니까 A와 B를 서로 위치를 바꿔도 B 플러스 A도 10이고 B 곱하기 A도 27인 이런 형태 있지, 그치? 이 방정식의 값 중에 하나가 1,2면 2,1도 답이 있는 이런 형태. 이런 방정식 무슨 방정식이라고 했죠? 열 방정식이라고 했나요? 숫자가 열리면이. 좋아요. 그럼 이런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풉니까?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되죠, 그렇죠?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그지?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A, B를 구하는데 A, B의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A, B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즉 A,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운다 했을 때,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는 형태가 될 거니까 최고차항이 1인 어떤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두 근의 합이 12 마이너스 12K, 두 근의 곱이 27, 27은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 값을 A와 B로 설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접근법으로 풀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 분해됩니까? 3, 9, 27 괜찮아요? 네. 그럼 K 값이 3과 9가 나오지,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A 3의 X제곱이 3일 때 3의 Y제곱이 9일 수도 있고 3의 X제곱이 9일 때 3의 Y제곱이 3일 수도 있는 두 가지 형태의 답이 나온다. 그래서 1,2와 2,1이라는 두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죠. 좋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부하고 끝났네. 아니요, 로그 해야죠. 진짜요? 로방. 지방 했으니까 로방 해야지. 지방 로방. 쪼이는 거 좋아하잖아. 이상한 거 뜯지 말고 이런 거나 준비한 말이야. 해도 될까요? 지워도 되죠? 좀 줄게요. 자, 쌤이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요? 지수방정식 풀 때 지수방정식을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방금 했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풀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때도 2차 함수 푸는 건 쉬운데 2차 함수가 뭐 x축이랑 만나지 않을 조건을 써주세요. 아니면 뭐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근이 나오게 해주세요. 2차 방정식에 근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특정 조건을 붙여서 해석했던 문제도 있었지, 그치? 그럼 지수함수에서도 그런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수방정식의 해가 모두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치환하면 그 값에 우리 양수근만 가져갔었어, 그렇지? 그 이유는 뭐냐면 2의 x제곱은 a의 x제곱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치환시킨 문자 외에 개수에 어떤 문자가 붙어 있는 거야. 상수가 정해지지 않은 거지, 그렇지? 미정계수가 잡혀 있을 때, 야, 근데 이 치환했을 때 만든 이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려면, 해가 양수근이 나오려면, 해가 하나만 나오려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이해되죠? 단순풀이법은 사실 수능에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볼게요.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지수 방정식이 있는데 a의 2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인 0이다라는 어떤 지수 방정식인 것 같은데 a도 미친데 a도 지금 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a는 일단 1보다 큰 수니까, 그죠? 큰 수니까 판단해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사실 이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없어. 왜? A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풀 수가 없을 거야. 맞아요? A가 3, 2 이렇게 잡혀 있지 않은 방정식을 풀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힌트도 없잖아. 그냥 위치보다 크다는 것만 좋지. 이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해? 못 구해. 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 분명 어떤 고정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A의 EX제곱이 있고 얘는 A의 X제곱에 A제곱이 곱해졌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A의 X제곱 자체를 어떤 문자 K로 치환시켜서 물론 K라는 수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그치? 그치? 이걸 가지고 문제 접근해주시면 K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 잘 봐. A제곱 곱하기 AX제곱이야. 마이너스 2A제곱 K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어떤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괜찮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건 딱 하나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뽑아 쓸 수 있는 힌트 중에 고정된 값은 근과 개수 관계를 적용시킬 수 있어. 그렇지? 여기서 이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이 2a제곱이고 두 분의 곱이 1이다라는 힌트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공수일에서 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앞으로 적용시켜서 치환시킬 때 대부분이 2차 방정식으로 치환하기 때문에 이 힌트를 가져서 쓰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주목해봐.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있었으니까 합하는 거잖아. 그 두 근을 알파와 베타였다고 썼다면 내가 이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두 근도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없어. 그치? 이 방정식의 근을 세모, 네모로 구했다면 나는 세모가 알파가 되게 해주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지금 내가 원하는 K가 뭐였어? A의 X제곱이잖아. 그치? A의 X제곱이 세모가 되게 해주는 X를 찾았더니 그 중 하나가 알파였고 네모의 값이 이게 지금 K잖아. 이게 A의 X제곱이 되게 해주는 X를 찾았더니 그 중 하나가 베타가 됐다는 말과 동일한 거지. 따라와. 그러면 세면하는 그런 느낌이야. 아, 그러면 이걸 성립하게 해준 X가 알파였구나. 얘는 베타였구나.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치환시킨 방정식의 근 자체가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어렵지 않지? 처음만 쌤처럼 해. K를 구했더니 세모와 네모가 나왔어. 뭔지 몰라. 근데 K가 A의 X일 거니까 이게 세모가 되는 값과 네모가 되는 값을 구했을 때 그때 X 값이 알파와 베타였다는 개념이면 얘가 알파, 이때 얘가 되는 거고 베타일 때 얘가 되는 거니까 이 세모와 네모를 다음 같은 형태로 취급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앞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겠다 보는 거예요. 돼요? 그럼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인데 근과 개수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관계식 두 개를 얻어낼 수 있잖아. 그걸 써달라는 거야. 뭐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써달라는 거죠. 그치? 이해되죠? 두 근의 합이야. 그럼 얘는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의 합이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 2A 제곱이 된다라는 진짜 별 도움이 안 되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죠? 두 근의 곱이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 즉 지수끼리의 합이 되겠지, 그치? 요 녀석이 A분의 C 1이라는 힌트를 받을 수 있지, 그치? 그죠? 근데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건 얘를 너무 알고 싶었던 거야. 두 근의 합. 그치? 근데 이때 A를 무시하면서 이 값이 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죠? 예? 0. A 1제곱은 A잖아요. 그죠? 그죠? A의 0제곱이 1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A를 모르지만 그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잘 들어봐. 우리가 이제 로그도 배울 거 아니야? 로그 방식 배울 거 아니야? 그치? 로그 방식도 이런 결로 간다면 로그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이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B 로그 A의 알파 더하기 로그 A의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땐 두 근의 합이 힌트가 되겠죠. 로그와 로그의 덧셈일 거니까 진수의 곱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수와 로그는 사실 결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그 지수 방정식에서 배웠던 이런 패턴의 문제를 로그에서도 조금 다른 형태로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하시면 도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될까요? 쌤이 오늘 배웠던 지수 방정식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될까요? 이게 되면 이걸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이용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다 왔습니다. 끝이 보여요. 하나씩 다른 거 시작이잖아. 아니야 비슷한 결의 문제를 푸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지수방정식 4의 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제곱 플러스 2의 2a 플러스 2제곱이 0이다. 보자마자 너무 힘들지? 자, 이 녀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해주는 a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아, 이거는 근이 하나야, 실근이 하나야.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지수방정식, 자, 이건 x에 관한 방정식일 거니까 지수에는 지수방정식인 거 알고 있고 4의 x곱을 보고 2의 x곱이 보이기 때문에 2의 x곱을 k로 치환시켜서 풀 거고 k는 양수다라는 조건을 보고 시작할 거예요. 맞죠? 그럼 바꿔주시면 얘는 4의 a제곱 앞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해부터 힘든 거야. 괜찮아요? k제곱 k 2x 올 거니까 4x곱은 k제곱 앞에 4의 a제곱을 더했고 그치? 마이너스 2의 a제곱 16에 쓸게 그냥 괜찮죠? 곱하기 k 플러스 2의 2a 플러스 2제곱 진짜 나도 모르는 이런 형태가 나왔어 이렇게. 그럼 k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겠지? 그죠? 그럼 이때 k 값이 네모와 세모가 나오는 이런 형태를 취할 거야. 물론 두 개의 근이 다 허근일 수도 있고 두 개의 근이 모두 중근일 수도 있고 두 개의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포인트는 이거야. 쌤, 이 최고차항의 개수 4의 a제곱은요 양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6은 뭐 음수죠. 따질 것도 없지 그지? 그런데 2의 2a 플러스 2제곱은 항상 양수라는 거 알죠? 그죠? 그럼 이런 느낌인 거야. 쌤, 두 근의 합도 양수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근의 곱도 양수지, 그치? 이해돼요? 그럼 일단 이 방정식의 근은 실근이겠죠. 돼요? 두 근의 합과 곱이 모두 양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이 방정식의 하나의 실근이 때문에 그게 알파였다고 할게. 그 실근이 알파였어. 그러면 k라는 수가 2의 x제곱인데 이게 네모가 되게 해주는 값 또는 세모가 되게 해주는 값 중에 하나가 알파였다는 거지, 그치? 이해돼요? 그럼 이 녀석 중에 하나가 2의 알파 제곱이었다라는 생각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 말은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을 거니까 이 방정식은 양수근 하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 나올 수가 없지. 무조건 양수근이 하나 필요할 거니까, 그치? 그럼 양수근이 필요하다는 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양수 음수이거나 양수일 수밖에 없지, 그치? 맞아? 근데 두 방정식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모두 양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상태, 맞지? 그러니까 이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적용되지. 이해돼요? 그럼 이게 양수라면 근본적으로 2의 x제곱이 양수가 되게 해주는 x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조건이 무너지죠. 실근이 하나만 닿다는데 두 개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두 개의 근이 서로 같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야. 다시 그래 치환했어. 그래 이 방정식 풀 건데 A 때문에 못 풀어. 인수분해 하기도 쉽지 않게 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야. 그치? 근데 방정식을 써서 이렇게 근이 하나가 알파다 치면 이 방정식의 하나가 2의 알파 제곱 꼴일 거니까 양수근이 하나 있다는 소리지. 근데 근각계수 관계를 따져봤더니 두 분이 합과 곱이 모두 양수라서 그럼 너도 양수일 수밖에 없어 다른 분도. 근데 얘가 양수라면 얘가 만약에 5였다면 x는 로그 2에 5니까 양수근이 하나 더 있다는 소리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실수가 하나란 말은 이 두 양수근이 모두 같은 근 중근이어야 된다는 사실로 가겠지, 그치? 그럼 중근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뭘 쓰게 돼?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조건으로 이 개수들만 가지고 뭐라고? 이 개수만 가지고 어떠한 방정식 하나 더 세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죠? 그럼 내가 알고 싶었던 A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적용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판별식 짝수 공식일 거니까 4분의 D로 갈게요. 그죠? B 프라임 마이너스 8 제곱 64 마이너스 AC 4의 A제곱 곱하기 2의 2A 플러스 2제곱이 0이다. 괜찮아요? 64는 2의 몇 제곱이었죠? 그죠? 이 녀석이 2의 2A제곱에다가 2A 플러스 1 4A 플러스 2제곱을 갖다. 괜찮아요? 그 A 값이 1이다라는 적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보는 거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죠? 재밌다. 오늘 이 문제를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 2번, 3번 적용하면서 풀면서 하면 지수방정식 나중에 다시 풀 때 꼭 기억날 겁니다. 근데 그냥 이거 보고 하고 넘어가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또 밑에 문제 다 질문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도움이 안 되겠죠. 그죠? 꼭 한번 풀어보시고 해봐요. 지수방정식 푸는 건 나중에 다시 풀어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도 못 풀면 1년 뒤에도 못 풀 겁니다. 차라리 그래요. 그죠? 내 한계를 보자. 어려워. 나중에 지금 아니니까 뭐 일단 당장 공통수학보다 잘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하는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이 문제가 더 힘들게 할 거야. 중간고사 때 삼각함수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집중 못 할 거거든. 그죠? 지수로그도 그냥 대충 뭐 공식에서 푸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유형들의 문제들을 놓치기 십상이고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험은 45분 동안 보는 거 알죠? 50분. 그죠? 중학교 때 풀었던 25문제 느낌이 고등학교 때 23문제 문제 느낌이랑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엄청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럼 이런 문제는 내도 못 풀어요. 알고 있어도 못 풀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 풀어도 힘든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탁탁탁 푸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들을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들이 막 평균이 50점, 40점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뭐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시간 내에 못 풀 일 더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이 처음에 고1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나는 더 꼼꼼하게 잘 푸는데 실수율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가 대충 푸는 것 같은 남학생들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부분이 그래. 남학생들은 이게 보자. 대충 3이겠군. 대충 1.몇에서 1.5 정도를 더하고 있으니까 한 3점 몇이기가 나오겠고 이런 접근법을 한단 말이야. 왜? 애초에 할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더 빨리 푸는데 은근히 정답이 높아. 근데 여학생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탁탁탁탁 하다 보니까 이 값이 대략적으로 몇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빨리 정리가 돼야 돼. 이런 연습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림 잡는 값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로그 2의 3, 1과 2 사이의 수다 이런 느낌 봤죠? 로그 2가 1이고 로그 2의 4가 2니까 그치? 그런 어림 잡는 값도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죠? 그게 대충 푼 거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수방정식이 모두 끝이 나고 그럼 우리 이제 더 재밌는 안 돼. 아니야 오늘 로그는 조금만 할 거예요. 그냥 오늘 가서 이거 한 거 조금 풀어보고 집에서 독서실 가서 공부하든 쌤이 또 오늘 것도 올려주면 그때 기억나 안 하는 건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진짜 된 거야. 그것만 해도 난 성공했다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다 보니까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죠? 쌤이 가르쳤던 고등학생이 이거 수능 났는데 지금 메이플 스토리에 빠져가고 지금 메이플 거기서 접속 로그아웃을 못하고 되잖아. 지금 계속 그러잖아. 얼마나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수능 났으니까. 뭐
한 명은 계속 운동하고 있고 엄청 행복하지 지금. 너도 생각해봐. 3년 뒤에 지금 딱 수능 보고 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 그때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그 누구도 공부를 강요하지 않을 거고. 근데 지금은 알잖아. 지금은 중3 끝났으니까 행복한 거 맞지만 사실 이제 시작인 건데 사실 3, 4개월만 지나면 후회하거든? 이때 너무 온 게. 그죠? 근데 남들 지금 다 놀잖아요. 지금 다 PC방에서 만나잖아. 대학생들. 끝나고 나면은 만나고 막 하잖아요. 잘 생각 한번 해봐요. 지금 이때 남들 놀 때 해야 실력이 더 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로그 방정식입니다. 로그 방정식도 똑같죠? 풀이법 보시면 나와요. 로그인데 위치 똑같은 로그로 만들면 진수끼리 비교할 거야. 그 말 나오는 거지, 그치? 이해됐죠? 그리고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지수 형태로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로그를 없애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거야. 뭐라고요? 로그를 없앤다. 그러니까 로그가 있으면 진수끼리 비교할 때 로그를 지우죠. 로그 AX가 3이면 A의 3제곱이 X일 거니까 로그가 지워지죠. 그러니까 기본 풀이법은 로그를 지운다는 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치환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또 풀이를 보는 사이겠지, 그치? 기계적으로 푸는 건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근을 가지고 푸는 형태의 응용 문제가 나올 테니 거기에 집중하자. 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로그 2x 플러스 로그 x 마이너스 1은 로그 x 제곱 플러스 3이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거에 있어서 지금 딱 봤을 때 거부감이 거의 없을 거예요. 풀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거야. 맞지? 맞지? 어떻게 풀 거야? 진수끼리 곱해서 얘랑 갖다 놓고 풀겠지, 그치? 그럼 틀려요. 왜 틀릴까? 너희들 풀 이거잖아. 지금 내가 말한 건 로그 위치 같은 거 곱해보니까 2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만들었어. 이게 로그 x 제곱 플러스 3이랑 같다는 거 아닐까? 이 두 식이 서로 갖다 놓고 x를 구하면 돼. 맞지? 맞잖아. 2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x 제곱 플러스 3이다. 그럼 2xx니까 2x 제곱 되고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x 제곱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이항식에서 x 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2x 나올 거고 마이너스 3이 나와서 0이 된다. 마3이랑 풀1로 분해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 값은 3하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면 잘 풀거잖아. 틀린 거예요. 뭐 틀렸을까? 너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쓰면 안 돼? 그렇죠. 진수 조건. 이해돼요?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로그를 앞으로 수능 보는 그날까지 로그라는 걸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나오는 가장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거야. 모든 로그를 보면. 이해됩니까? 로그를 썼다는 건 너가 실수 지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실수 지수인데 표현을 우리가 쓴 거잖아. 걔가 실수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무조건 필수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쌤 여기에 2x, x-1 이게 있는데 이 세 개의 범위를 다 따지면서 구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정리한 후에 하면 안 돼요? 일 수도 있지, 그치? 그래도 안 돼요. 그치? 정의되어 있지 않은 로그와 로그를 이렇게 합치는 경우는 이게 모두 양수양수란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어요? 맨 처음에 문제를 건드리기 전에 식을 정리하기 전에 밑과 진주권을 확인한 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될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2x는 0보다 커야 돼. x-1은 0보다 커야 돼. x제곱 플러스 3도 0보다 커야 돼. 이 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x 범위에서만 답을 찾아야 돼. 오케이? x는 0보다 커야 돼. x는 1보다 커야 돼. x는 0보다 커야 돼. x는 1보다 커야 돼. x는 다 돼. 실수 제곱은 0보다 큰 앞될 거니까 얘는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범위는 뭐다? 1보다 큰 수들만 답으로 간주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를 지워 나가는 형태.
지금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구해놓고 나면 지수방정식 풀고 왔기 때문에 저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넣어볼 거야. 넣으면 안 되잖아. 저거 음수 나오잖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나가는 문제가 나오면 당할 수 있어요. 엄청 크게. 이해되죠? 명심해요. 앞으로 로그를 봤다 하면 밑과 진수 자리에 미지수 x가 있다면 항상 생각하자.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확인하고 접근해야겠다. 이번 볼까요? 얘는 한이 두 개가 아니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숫자 1을 로그로 바꾸는 연습도 할 수 있죠. 얘는 로그 4에 보죠. 로그 4에 4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방정식의 상수는 로그로 변형 가능하고 로그와 로그에 덧쓰면 항상 진수의 곱일 거니까 항상 합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 훨씬 더 편리하다는 느낌 받겠지. 그치?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조건부터 확인하는 거지. 그치? x는 5보다 커야 돼. x는 2보다 커야 돼. 생각해봐. 2보다 크다, 5보다 크다. 공통점이 뭐야? 5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런 정리는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5보다 큰 수들, 2보다 큰 수들. 3 쓰면 되나? 안 되겠지. 이런 느낌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문제를 풀 건데 얘는 로그 4에 4 곱하기 x-2가 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4x-8이랑 x-5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3x는 3이다. x는 3x는 3이다. 맞죠? x는 1이다. 그럼 말 안 틀려? 아씨 4구이구나. 미안해요. 힘드네요. 선생님 지쳤나봐요. 미안해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2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 로그 왜 줬니? 이거였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4는 2의 제곱일 거니까 2분의 1로 나오겠지. 그치? 괜찮을까요? 그럼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 얘 때문에 거슬리잖아요. 그치? 양변을 2로 곱해서 2로 올려도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x-5의 제곱이 4 곱하기 x-2와 같다. 될까요? 할 수 있겠죠? x제곱 4x제곱 x제곱 마이너스 10x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14x 25 8 넘어오죠. 뭐야? 마팔 넘어가면 25 8 30 나 혼자 하고 있는 거구나? 나 혼자 하고 있었던 거지? 맞죠? 3하고 11 그러면 x가 5보다 클 거니까 재밌죠? 왜 재밌다고 말해? 너무 재밌죠? 이제 딱 두 문제만 더 풀고 끝내겠습니다. 24분 남았어. 5-5까지는 한번 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3 로그 x의 10 플러스 로그 10의 x는 4. 그럼 얘는 뭐 할 겁니까? 밑을 막는데 또 밑에 x가 있어. 밑에 x가 있으면 여러분들 사실상 문제를 풀기에 엄청 큰 제약이 걸려요. 그죠? 밑을 구하는 형태를 우리가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진수에 x가 있어서 로그 함수라고 배웠잖아. 그치?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 밑과 진수를 바꾸고 싶지?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하고 싶은 형태가 로그 10의 x를 양면에 곱해서 풀겠다. 그러니까 얘를 지금 문자화 시켜서 풀겠다는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그 전에 여러분들 뭐 했어야 돼? 이쪽 거 양수 대 1은 쓰지 말자. 조금 걸고 시작하는 거야. 괜찮지?
그럼 내가 쓰고 싶은 건 얘를 뭐로 넣을 거야? K로 넣고 풀겠죠? 그럼 양변에 K 곱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2항에서 오고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마삼 마린이 될 거니까 K 값이 3하고 1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럼 얘가 3이거나 1일 때 찾는 거지. 그럼 X는 10의 1제곱이 10이거나 10의 3제곱이 1000이거나. 괜찮아요? 괜찮죠? 치환 형태와 항이 두 개, 세 개 아니야. 로그를 지우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 그 결이야. 그렇지? 로그를 지울 수 있는 형태의 문제와 그렇지 않은 데는 치환해서 풀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지수 로그 강정식을 하나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결 자체를 비슷하게 해주시고 로그의 형태 풀 때 좀 신경 써서 달라는 것까지. 괜찮습니까? 예. 5-5까지만 할게요. 그거 끝낼게요. 지금까지. 나도 싫어요. 나도 혼자 이렇게 하는데 나도 싫어. 근데 약속했잖아. 다음 달까지 대수를 끝내주고 싶다. 진짜요? 그랬었어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아이 저야. 그래서 하나도 몰라. 대수를 다 끝내겠다. 쌤이 지금 이 포부를 여러분 지금 무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지수로고 방정식 나오고 있는 거면 진짜 얘들아 혼자 쌤이 혼자 쉬어가고 있는 거야. 2시간 만에. 그렇지. 그럼 2시간을 쉬어가고 있는데 쌤이 엄청 빨리 나가. 엄청 빨리 나갔지. 앞으로 더 빨리 나갈 거야. 안 돼요. 그러니까 쌤은 하는 범위까지만 따라가 달라. 그치? 1번만 하자. 근데 1번만 하고 안 되겠지? x의 로그 x제곱 마이너스 1000x의 제곱이 0이다. 자, 얘가 로그 방정식이다라고 말하기엔 좀 거시기해요. 그죠? 왜냐면은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기 때문에 지수 방정식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또 받죠. 그죠? 지수 자리에 x가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제 로그가 들어가 있는 등식 자체를 로그 방정식이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요. 실수 지수인데 그걸 풀 수가 없지. 쓸 수 있는 건 뭐였어? 얘랑 위치를 바꾸는 거. 그치? 바꿨을 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그치? 근데 로그 취할 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좀 거슬리니까 그게 서로 갖다가 놓고 로그를 취할게요. 괜찮죠? 이왕 로그 붙일 거 여기 밑이 10인 상용 로그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밑이 10인 로그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저렇게 하면 돼요. 네? 그냥 로그만 붙이면 돼요. 네, 로그 붙이면 되죠. 로그를 붙인 이유는 뭐 할 거니까? 지수에 있는 로그를 내리려고, 그렇지? 근데 일단은 얘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풀어야겠죠. 진수에다 얹힐 생각이니까, 그렇지? 이해됩니까? 얘는 양수인 거 인정하죠? 네. 여기 로그 x를 썼다는 건 진수 x가 양수라는 걸 약속한 상태인 거야, 맞지? 네. 그치? 그럼 밑이 양수인 거 증명된 거지. 네. 그럼 양수의 거듭제곱은 양수인 거 인정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로그를 양쪽에 붙이는 거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얘는 왜 조건이 없지? 이런 생각하면서 확인해 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더 들어올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로그를 붙이면 얘가 내려올 거니까 로그 x 로그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괜찮아요? 1000x 올 거니까 머릿속으로 다 됐을 거야. 3 플러스 2 로그 x까지. 이거 됐지, 그치? 이거 된 거지. 이거 됐지. 이거 됐지. 그럼 잘 되는 거야. 이거 못하는 사람 은근히 많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뭐 할 거야? 아까 했던 3번 문제처럼 치환해서 풀겠지? 네. 내가 더 이상 알려줄 게 없다. 다 가르쳤단 말이야. 다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5-5번까지 풀어오시면 되는데 65페이지까지 몇 페이지까지? 65페이지까지 이제 기본과 그 밑에 있는 유제 문제까지 노트에 쫙 써서 깔끔하게 풀어오셔야 뒤에 나와 있는 로그 방정식 뒷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더 내주고 싶은데 일단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연습할 일 없어요. 네, 안 해도 돼요.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지수 부등식과 로그 부등식을 끝으로 로그를 끝내겠습니다. 집에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지금 했던 거 해보세요. 이거 문제 밑에 하나 더 있잖아요. 풀어보세요.